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이제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회적 계층 이동이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절반 이상은 자식 세대에서도 계층 이동이 쉽지 않다고 보면서 우리 사회의 수저계급론 인식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너는 무슨 수저냐 이런 거 막 물어보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저론이라는 것이 사회적 담론으로 하나 굳어진 것 같은데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력하면 본인 세대에서 사회적 계층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경우는 25.2%에 그쳤습니다. 반면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0.6%로 나타났고요. 모르겠다, 이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14.2%였습니다. 계층 사다리가 끊겼다, 이런 인식이 예전보다 커진 것 같아요, 평론가님. 네, 이런 인식이 특수한 현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화되었다, 고착화되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라는 쉬운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농어촌에 거주를 하다가 도시로 이주를 한다거나 또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로 간다거나 또 어떤 입시라든지 이런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학력을 높여서 그다음 취업을 하고 소득을 높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화 시대에는 어느 정도 자주 보이는 패턴이었습니다. 설령 내가 혹은 내 집안이 그것을 겪지 않더라도 내 곁에 있던 누군가는 그렇게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본 이상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열려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사회가 바뀌어 오고 그리고 심지어 1997년 IMF 사태 이후로는 다니던 직장도 못 다니게 되는 그리고 자영업자층이 계속 불어나면서 취업이 잘 안 되는 현실들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주변의 이웃들도 비슷비슷한 처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주거 지역에 따라서 빈부도 좀 갈려 있는 이런 것들까지 곁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계층 이동은 닫혀간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자녀에게는 기대를 걸 수 있을까 했는데 결과가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식 세대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본 사람이 29.3%였고요. 낮다고 본 사람이 53.8%로 가장 컸고 모르겠다는 답변이 16.9%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내 자식 공부만 잘 시키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이 희망조차 줄어들었단 말이죠.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부모 세대 자신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현재 40대, 50대를 보면은 대학 진학률이 한창 올라가던 시기에 청년기를 보냈던 분들이 이제 부모 세대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대학 진학률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러면 자신이 계층 이동을 했느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답변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일시적으로는 부모가 되어가는 가정에서 내 자식 세대 때는 또 다른 국면이 열리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을 수 있는데 자식을 키워보다 보면 그게 또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또 계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격차가 이미 벌어져 있는 것이고 계층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관건이에요.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성공적으로 받아서 잘 소화한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해서 원하는 직장에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 다 2단계가 다 원활하지 않은 것이죠. 사실 교육 같은 경우도 이미 부모의 학력 수준이라든지 재산, 소득 이런 것들이 자녀의 입시라든지 이쪽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설령 높은 성적을 받아서 대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을 한다고 해도 취업 시장이 굉장히 각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인도 어느 정도 겪어봤고 자식 세대 전에 그 선배 세대에서도 겪고 있었고 자식 세대도 곧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종합적으로 이 시간, 중장기적인 시간을 놓고 봤을 때 계층 이동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교육하고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 수능 시험 보고 있는 학생들 수리 영역 마치고 지금 밥 먹기 시작했을 텐데 오늘 나눈 이야기와 좀 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근데 상중하로 나눠봤을 때 자신이 중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8.5%였습니다. 중간은 간다.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이 하층이라고 답한 분들이 40% 가까이 됐거든요. 네. 이 자체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층이다라고 그나마 답변할 수 있었던 것은 만약에 자신이 중층이다라고 답변한 분한테 중산층이시냐 서민층이시냐라고 물었다면 다시 물으면? 예, 서민층이라고 답할 가능성이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도 내가 중이라고 답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뭐 부끄럽기 때문에 하라고 답변하면 부끄럽기 때문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내가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지금 세상에서 그냥 하층인 거냐, 워낙에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봤을 때 비정규직이라거나 영세자영업자라거나 혹은 집이 없는 세입자라거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건들이 그나마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양심에 비춰서 중층이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좀 두껍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한편으로 따져봐야 될 것은 상층이라고 하는 분들, 스스로 답한 분들이 작기 때문에 중층이라고 답한 분들의 비율도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7%에 불과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실제로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뭐 본인의 자산이라든지 위치가 좀 낮다, 과소평가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이 종합적으로 보면 어지간하면 중층이라고 답하기 쉬운 사회 문화가 또 있어요. 하층이라고 답하기에는 좀 겸연쩍고 혹은 부끄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상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말이 중산층이다, 뭐 중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상층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굉장히 줄었는데, 여기는 일단은 한국 사회가 현재 여러 뭐 경제 구조라든지 정치, 재정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세금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세금을 놓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혜택을 앞으로 더 받아야 되지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것과 연결돼 있다. 그런 네. 뭐냐면 혜택은 더 받아야 되지만 내가 더 부담해야 되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상층이 아니라 중층이라고 스스로를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실제로는 상층이라고 답변을 해야 될 법한데도 중층이라고 답하신 분들 상당수가 아마 원래는 상류층이 아니라 중산층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서민에서 혹은 빈민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이런 계층 이동은 많이 닫혀 있지만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가는 이 통로는 아직 열려 있어요. 특히 최근에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쪽 계층에서는 그나마 뭐 교육을 통해서 혹은 재테크를 통해서 소득을 통해서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그 사다리가 열려 있는 건데, 근데 본인의 출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출신 계층 계급이 중산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떤 아파트 단지에 집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러면 주변 이웃들도 다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 같이 상류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는 아직 중산층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거 집단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네. 자기만 혼자 상류층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됐어. 이렇게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느끼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좀 슬플 수 있는 것이 하층에 속한다고 답한 사람들이 자신이 미래에 계층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또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층 사다리가 하층에 속할수록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게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계층 가능성의 이동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그냥 숫자적으로 아직까지 몇십 %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보다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절망이라든지 비관이 더 깊어지는 거. 그러니까요. 질적인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상층에서는 또 아직까지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결과도 같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제 같은 현실을 보는 다른 관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서 예를 들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싶은 정부의 정책들이 몇 개 펼쳐진 것이 있습니다. 뭐 복지 강화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주변보다는 보도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은 이 정도면은 또 좀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특히 상층일수록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층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저임금 노동자인데 최저임금 적용을 못 받거나 혹은 거꾸로 실직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도 끼지 못한 사람들,
거꾸로 더 소외감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상층과 중층의 괴리가 커지는 것이 우려되는 게 아니라 중층과 하층 혹은 하층 사이에서의 괴리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것을 더 걱정하고 우려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구주 가운데 소득에 여유가 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11.9%, 그러니까 10명 중 1명 수준에 그쳤고요. 적정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30.2%, 여유가 없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57.9%, 절반을 훌쩍 넘겼거든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코로나19 유행도 어느 정도 상당히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봐도 당장의 어떤 경기가 개선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한 악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극복되더라도 그럼 내 삶이 더 나아질까라고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좀 비관적으로 답을 하실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고 그리고 한국이 자영업자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왔던 그런 사회거든요. 근데 코로나19까지 겹쳐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의 장사가 나아질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어떤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가 신규로 열리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닫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또 다른 의식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뭐 절대 대부분이 뭐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면 만족한다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네. 그 정도로 어떤 산업에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막혀 있는 이 현실들을 다 절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사회의 출구는 어디인가 했을 때 거기서 당장의 답이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향상이라든지 어떤 가계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희망을 걸기가 어려워진 그런 현실입니다. 이 소득에 대한 여유에 대한 질문, 연령대별로 좀 보면요. 소득 수준에 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그리고 60세 이상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노년 세대의 빈곤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통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40대와 60대 이상 간의 인식이 많이 갈린 부분이 특기할 만한데 40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이제 일단 뭐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IMF 사태가 있다거나 이런 시련이 있기는 했는데 예. 그래도 어쨌든 80년대에 있었던 고성장의 연장선에서 취업을 하고 그나마 좀 버텨왔던 세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0대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계층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정규직으로서 계속 직장을 다니시는 분 입장에서는 호봉제에 따라서 또 월급도 올라갈 것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 사회의 빈곤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절반 정도도 되지 않는 이 상대적 빈곤율을 따졌을 때 그러면 한 절반 정도가 노인 인구가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층에서의 어떤 비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여기에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그동안에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 이런 제도들의 발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은퇴 후에 어떤 생활보장 이런 것들이 더 확립이 된다면 60세 이상에서의 어떤 자신의 경제적 처지에 대한 인식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좀 팍팍한 현실을 반영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통계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내년에는 가구 재정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답변이 23.5%에 그쳤고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답이 55.1%. 오히려 더 나빠질 거다 이런 전망이 21.4%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기다리는 기대감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여요. 네, 여기는 아무래도 아까도 언급되었었던 코로나19 상황 이것도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고 또 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코로나19가 극복되고 난 다음에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의 생활상이 그 사이 이미 바뀌었고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변화가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영업이라든지 직장 생활, 취업 활동 이런 거에 크게 좋은 영향을 못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답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반을 넘어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더 비관하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 상황이 IMF 시절과 같은 초유의 사태라기보다는 좀 만성화되어 있는 저성장 의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한 20, 30년의 세월 동안 좀 익숙해진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비관한다기보다는 뭐 이 정도로 계속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좀 나눴던 얘기들을 종합을 해서 보면 뭐 계층 이동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살림살이도 비슷비슷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과거의 고성장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약속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일 거냐, 그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가, 그리고 생활 보장이 계속 될 것으로 기대하는가, 이런 쪽으로 좀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제 하층, 중층은 상층으로 올라오지 말라 이런 신호가 아니고, 어떤 계층에 있든 간에 본인이 원하는 그 삶을 지향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너무 이제 줄 세우기식의 문항들이다라는 말씀, 그런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